네,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원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위원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 결정의 효력이 개정된 이 상호간의 법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조항으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둘 다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이걸 보면은 법률 조항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거죠. 이럴 경우에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원 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가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미친다는 거죠.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원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법률이 개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 개정된 요 법률 조항을 우리 개정 법률 조항이라고 불러요. 개정된 법률 조항, 이것을 개정 법률 조항이라고 보고, 이 개정되기 전 법률 조항 있죠. 왜냐면 이 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이 된 게 똑같은데 글자만 몇 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이 조사를 바꿨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개정되기 전, 이것을 개정 전 법률 조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어디서 위원 결정이 난 거예요? 개정 전 법률 조항, 요것이 위원 결정이 난 거죠. 요것이 위원 결정이 났던 거예요. 이것이 위원이다, 이렇게 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개정 전 법률 조항의 위원 결정도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니까 이 개정 법률 조항도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똑같죠, 거의. 그러면은 이 위원 결정 효력이 여기 개정 법률 조항에도 미친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항은.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은 그거예요.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게 불가한 건 똑같은데 이 전후 관계에서 어디서 위원 결정이 났냐면 개정 법률 조항에서 위원 결정이 난 거야. 여기서 위원 결정이 난 거예요. 앞쪽에서 난 게 아니고 뒷부분, 개정된 법률 조항이죠. 여기서 위원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위원 결정이 났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봤던 건 개정 전 법률 조항의 위원 결정이 뒤에 있는 개정 법률 조항에 미치는데, 이것은 개정 법률 조항에 위원이 나면은 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는 위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플레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왜 그러면은 이 개정 법률 조항의 이 위원 결정 효력을 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미치지 않는가? 이거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급표를. 그 소급표가 안 가는 이유를 쭉 설치를 해놨어요.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위원 결정의 그 성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위원으로 어떤 형벌조항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위원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위원으로 형벌조항이 결정이 됐다고 해도 해서 이 형벌조항이 처음부터 법 제정할 때부터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논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위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시점에서는 계속 합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합헌한 경우도 있죠. 가령 간통죄 같은 경우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그 전에 계속 합헌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합헌이 있었던 사실되는 게 합헌이 있다가 이 위헌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한 건데, 이것은 이 시대의 법감정,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위헌성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헌이었을 때와 위헌했을 때, 특히나 이 합헌일 때의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모든 어떤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법적 안정성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위헌 형벌에 대한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를 만약에 일률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데면 어떻게 돼요? 일률적으로 부정되면 소급표를 무조건 안 내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 정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급표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것을 조화를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형벌에 관한 유언 결정은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서에서 만약에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돼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요 합헌 있을 때까지는 형벌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요때부터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요 합헌 결정 그 다음 날까지 밖에 못 온다는 거죠. 요런 조화를 깨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적 신뢰, 법적 안정성 이런 것과 구체적 타당성 모든 것을 조화한 태도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개정 법률조항 유언 결정의 효력은 개정 전 법률 조항의 효력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안은 그 특가법에 관련된 유언 결정이 있었어요. 이 개정 특가법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 특가법에 관련된 유언 결정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재심 청구를 한 거예요. 유언 결정을 유언이 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재심 청구를 했더니 그 재심 기각이 났고 그 재항고를 하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됐던 거야. 즉 왜냐면 이 유언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그러니까 이 재심을 이 특가법 조항이 유언 결정을 하니까 재심 청구했을 때 이 원래 재판 받았던 건 개정 전 법률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유언 결정 효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사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